판정을 받았고 그중 25명은 아직도 격리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유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올 가을에 대재앙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신종 인플루엔자의 등장과 대유행 사태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국내의 한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알고 있기는 계절 독감 수준, 별게 아니다 라고 이제 단순화해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종플루 H1N1의 유전자 구성, 이 계절 인플루엔자 H1N1의 유전자 구성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종이라는 말을 붙인 거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인류 대부분이 이 바이러스를 겪어본 적이 없다. 면역성이 없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지난 1918년 전쟁의 부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다름 아닌 독감이었습니다.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는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이상을 헤아립니다. 당시엔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이 독감의 바이러스가 H1N1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핵산과 이를 둘러싼 단백질이 전부인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그중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헤마글루티닌과 듀라미니다제라는 두 종류의 단백질을 가지고 숙주세포에 침투합니다. H에는 16가지, N은 9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들의 조합으로 생길 수 있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모두 144개. 그중 신종 인플루엔자 A형, 즉 신종플루의 바이러스는 스페인 독감과 같은 H1N1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뿌리는 다 이거예요. 스페인 독감이에요. 전 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몇십 년간 이때 사람의 1918년 돌면서 이 돼지로 가가지고 돼지 쑥이 변형이 되어 온 겁니다. 돼지 사이에서. 사람과 조류가 가지고 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각각 돼지에게 전염이 돼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뒤섞이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독감과 신종플루에는 같은 H1N1 바이러스라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이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은 기존의 계절형 독감과는 달리 피해 연령층이 주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는 신종플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의 경우 우리가 만났던 20대 직장인 상훈 씨를 비롯해서 어제 오전까지 확인된 환자 85명의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10대에서 30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감염돼 돌아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것이 아닐까. 사망자가 15세에서 45세 사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신종플루하고 비슷한 뭐랄까 데자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지금 요 젊은 층이 스페인 대유행 때도 주로 감염되고 희생자가 많았다라는 것이 지금 신종플루의 감염층하고 겹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종의 데자부죠.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나쁜 기억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그때 철도와 배를 타고 확산되던 스페인 독감이 조선 땅에도 상륙한 것입니다. 때는 일본의 강제 점령기 토지조사 사업이 막 완료된 시점. 이 병은 금년 늦은 봄부터 서바나에서 일어나서 그 나라를 휩쓸고 불란서, 영국, 이태리에 돌아다녔으므로 항용 서바나 감기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는데 악성 감기 창궐로 인하여 최신관선 내에서 당한 영향은 적지 아니한 모양인데 지방 우편국 중 직원이 천멸되어 다른 곳에서 응원자를 파견케 하고 이 악성 감기의 대유행으로
전국에서 곡소리는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유행 감기로 사망자가 지극히 많고 지금껏 추수를 못하였다고 한다. 유행 감기로 3개월간의 사망자가 600만 명, 5년간의 세계대전에서는 2천만 명. 이번 감기가 전쟁보다 5곱절이나 맹렬하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5년 동안 2천만 명인데 비해 스페인 독감은 3개월간 600만 명, 당시 한반도에서만도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1차적으로 1918년 팬데믹의 사망자 수인데 인플루엔자 유행의 크기가 이만하다가 그 다음 10월 달에 크게 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진같이 후속타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스페인 독감의 경우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잠시 사그라들었다가 가을부터 시작해 엄청난 사망자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신종플루도 이와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한 우려는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2003년 홍콩에서 시작해 무려 800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낸 사스와 2004년부터 베트남과 동남아, 중국 등지에서 60%가 넘는 치사율을 보인 조리독감. 당시 수백만 마리의 조리를 몰살한 데에는 바로 이 대유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팬데믹 68년이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역사적이 되면 이게 좀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올 텐데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대유행병은 10년 또는 40년 주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한 40년 뒤인 1957년에는 아시아 독감이, 그로부터 10년 뒤인 1968년에는 홍콩 독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독감이 발생한 지 40년이 되는 1997년에 조류 독감이 나타났고, 또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바이러스의 대공습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뿌리가 같은 바이러스라고 해도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서 무려 90년 전 스페인 독감이나 40년 전의 홍콩 독감의 대유행병만큼 심각하게 진행이 될까 하는 점입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스페인 독감이 돌던 1918년은 이 바이러스가 뭔지, 다시 말해서 싸워야 할 적의 정체조차도 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이 과학과 의료 환경은 눈부신 발전을 일으켰고, 또 개개인의 위생이나 영양 상태, 국가에서 검역을 하거나 대비하는 것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이곳에서는 매일 4만 명에 이르는 입국자들을 열감지 카메라로 지켜보고 일일이 체온 검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의심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유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여성이 검사를 받은 뒤